수업이 끝날 무렵 한 아이가 나무 막대를 가지고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한창 장난치기 좋아할 나이. 가만히 들고만 있기가 쉽진 않을 텐데요. 보고 있는지 아닌지 탁 선생님은 별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준비물 얘기만 하는데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마늘통이 있으면 가져오고 없으면 그냥 와. 없어도 상관없어. 내일서부터 쌀을 찌읍시다. 그러던 탁동철 선생님이 어느새 교실 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경원 선생님도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뭐 하려고? 아유, 그냥 놔두려고. 그러면 이거 쓰려면 이거 저 비닐 칠칠 가봐. 비닐 없잖아요. 비닐은 안 돼, 이거. 네. 아, 테이프. 테이프. 아, 이걸로 뭐 할 거지? 싸우는 거 아니야? 싸우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감아줄게. 좋은 데 쓰인다면 내가 감아줄게. 위험한 사람 오면. 역시 탁동철 선생님. 난 공격 안 할 거지? 네. 그래. 진짜 할게요. 터습 때린다면 터습 공격해야죠. 없어진다. 여느 선생님 같으면 막대를 빼앗고도 남았겠지만 탁 선생님의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잠깐만. 이거 왜 싸라고 했어? 네, 아이고, 가시 박히니까.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위험하다고 보니까. 방금 이제 아이가 나무 막대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교실을.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 같아도 야, 나무 막대를 위험하니까 일단 여기다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머리게 나중에 이제 들고 다니면 그래.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치우거나 이렇게 했을 텐데 선생님께서는 그걸 치우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일단은 보세요. 딱 쥐어보시더니 말씀하신 게 까끌까끌해서 위험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테이프를 감거나 뭐 하면 좀 낫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자기들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최대한 일단 보장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막대를 딱 있는데 이거 다칠 수 있어 그만둬 딱 하면은 저는 물건 뺏는 사람, 애가 하는 거 안 돼 하는 사람, 애는 재수가 없는 거예요. 들켰잖아. 아이씨, 이걸로 딱 끝나죠. 뭐 그걸로 뭐 반성을 하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네가 다칠 수 있어 테이프를 감아 그러면은 이 아이는 이걸로 가지고 다치다니까 더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남한테 안에 들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라는 희망은 있는 거죠. 저는 안 봐도 그냥 이경원 선생님이 무엇보다 궁금한 건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생님의 그 방법,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중심에 쓰도록 뭔가 이렇게 슬쩍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들. 근데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여쭤본 건 뭐냐면 제가 제안해서 이렇게 하진 않고 늘 제가 어쩔 수 없이 에이씨 귀찮은데 하고 쫓아가는 편이에요. 아, 벽화 그리고 오늘 한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하라고 하는 거죠. 은근히 그거는 하죠. 우리도 저런 거 그리면 좋긴 하겠는데 이렇게 하면 그려요. 이렇게 하면 아이가 있잖아요. 자기가 말을 하잖아. 할 수 있어요. 말이 나오게끔. 은근히 이렇게 그 상황을 만들어서 네.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그런 말이 나오면 결정하고 은근히 그거를 살짝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선생님은 살짝 한 발 빼는 척 하면서 이렇게 야 그래 너 한번 해봐 이렇게 될 필요 없어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자 그랬으면 그렇게 그럼 주인이 아니죠. 혹시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오랑캐까지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어떤 말의 의미를 좀 특별히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탁 선생님에게 공부를 가르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교사고 넌 학생이고 넌 어른 말 잘 들어야지 시키는데 잘해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함께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루 종일 뭐 가르치고 이렇더라도 역시 똑같은 말인데 뭐라 그러나 뭐 다음 공부도 그렇고 아이 손발에서 또 아이 말에서 하루 공부를 끌어와 가지고 굉장히 멀어도 만약에 수학에 뭐 어림하기를 한다 그래도 아이 말 속에서 아이가 손발 속에서 그거를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면은 공부가 되겠죠. 자익이 되겠죠. 그런데 무슨 시간이야? 몇 쪽 펴? 하고 수학을 딱 가르쳐 버리는 거는 이건 난데없는 일이에요. 얘가 왜 그걸 배워야 되는지 그 애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얘는 그걸 도대체 왜 배워야 돼? 그런 거.
고통스럽죠. 아유,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공부라고 하는 그런 학습이라고 하는 수업이라고 하는 게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요. 저는 그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생활이 곧 배움으로 이어지는 수업. 아이들이 택동철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요? 복도에 회의 소집을 알리는 방이 붙었습니다. 이 글을 써붙인 주인공은 바로 탁 선생님 반 2명의 여학생입니다. 보고 분노해서 쓴 거예요? 이 학교에선 누구나 공개적으로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데요. 그 화가 나서 붙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보통 학교에서 어린이 회의하면은 뭐 회장을 뽑고 뭐 모여서 뭐 하자 이게 그런 영틀이에요. 나중에 그냥 둘러앉아서 할 말을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걸로 뭐 칭찬할 일이나 뭐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회의를 열자는 건데. 이거 선생님이 제안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자고? 처음에 3월 달에, 예, 그렇게 했죠. 누구든지만 회의를 열자. 1학년이건 뭐건. 과연 회의에선 어떤 얘기가 오고 갈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4학년 황민서와 김소윤입니다. 회의를 연 이유는 아현이 언니가 민서와 소윤이가 앞머리를 말았다고 6학년 언니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이다 라고 말했나 봐요. 남의 뒷담화를 맞나? 이거 뒷담화라 그러나? 뒷담화를 들어서 기분이 나쁘다 이거죠? 기분이 좋아서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감정 싸움인 만큼 선생님도 가볍게 접근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거의 사실. 허위 사실 어떤 게 허위죠? 잘 보이고 싶어서 만 거 아니야? 잘 보이고 싶어서 만 게 아닌데 허위 사실을 말했으니까 아이한테 문제가 있다. 아연이의 생각을 말하는 거라고. 아연의 생각을 그 정도 생각을 말할 권리도 없나 이런 건가요? 저희 귀에 들어왔으니까 기분이 나쁘긴 하죠. 말할 자리는 있는데 귀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된다. 그럼 은진이가 아이들 수만큼이나 다양한 의견. 은진이가 곤란해지요. 그럼 자, 또 다른 사람은? 그 사건을 민서가 사과했었는데. 사과까지 했구나. 저는 사과를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뭐 어떤 말을 하다가 그 얘기가 나오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는지. 이미 사과를 한 아연이 입장에선 약간은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요. 건요 저희 사생활인데 언니들이 저희 사생활을 침해해요. 아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며 쌓인 감정을 풀어갑니다. 그냥 넘어갈까? 아니면 좀 더 속상한 게 남아있어? 너희들한테? 속상하게. 아니 회의를 연 것에 대해서 벽에 붙여있고 사과를 받을래요? 인정을 얘기했을 때 예 하고 넘어갈래요? 네? 근데 사과해는 아니지? 예, 사과해 하면은 사과를 이런 과정이 쌓이고 쌓여 아이들은 친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겠죠.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를 삼는 건 누가 누구를 괴롭히는 거. 그 작년에 있었나? 누가 누구를 괴롭혔을 때 괴롭히거나 괴롭힘을 받은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옆에서 본 아이, 사건을 알 만한 아이가 입다물고 있는 거는 그거는 더 큰 문제를 삼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회의를 붙여요.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럼 전체의 문제가 되죠. 학교 전체의 아이가. 그거 폭력을 못 써요. 하고 너 나중에 남아 라든가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반드시 밝혀내기 때문에. 오늘은 아이들이 직접 쓴 시를 들고 그 시의 모티브가 된 공간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목련꽃 제가라는 시는 올해 그 여름이 시작될 때 목련 잎이 다 떨어지고 나서 초록색 이파리만 남았을 때 쓴 시인데 그때 봤던 목련 나무랑 지금은 초록색 잎도 다 떨어져서 너무 나무가 허전해 보여요. 목련꽃 잘가 핀 목련꽃 비바람 봄눈 견뎌냈는데 시간이 흐른 지금 초록잎한테 비켜주었네.
365일 뒤 다시 피겠네. 목련꽃차 잘 가. 어느 정도 오래 들여다봤어? 그냥 목련꽃을 계속 쳐다봤어요.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 계속. 예. 괜찮아. 자, 준비. 태훈이만 들어옵시다. 여기에는 땅콩이 많이 있어. 어디? 근데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다 캐가서 캐기 전에 한 5월 달쯤에 이 시를 썼는데 이제 또 왔네. 땅콩이 땅을 들고 올라온다. 아다다다다다다다. 역도처럼 땅을 들고 올라온다. 땅콩은 무거운 땅을 어떻게 들고 올라올까? 땅을 콩하고 들어올려서 땅콩인 것인가? 땅이 갈라졌어, 올라올 때? 갈라지는 거 보고? 아니면 어떤 거였지? 땅이 이렇게 굴러 올라오는 거? 네. 아, 그거 보고 썼구나. 나 질문 있어. 이 시 쓰고 나서 기분이 어땠어? 이 땅콩이 불쌍했었어? 우리가 또 캐고 오니까. 다시 한번 신고 싶었어. 세상의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시를 배우는 보람입니다. 어렸을 때 좀 즐겁고 놀아보고 이런 애들이 덜 열등감도 덜 가질 것 같고 주눅도 덜 들어갈 것 같고 그게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고향이라 그러나 그런 따스한 기억, 행복했던 기억이면 세상에 뭐 막 시달려도 공격을 받아도 그래도 좀 힘이 있지 않을까요? 다리에.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선생님. 그리고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선생님. 그 때문에 아이들은 다시금 탁동철이라는 희망의 씨앗을 심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여름 장맛비를 뚫고 찾아간 학교, 서울의 이문초등학교입니다. 과연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컸는데요. 여러분, 실례가. 그냥 들어오세요, 저희 애기. 반갑습니다, 선생님. 엄마 무슨 일이니? 니네 누구야? 가위바위보. 사랑해요. 늘 만나요. 사랑해요. 그분이 오늘 수학적으로 하시는 분을 처음 본 거예요. 굉장히 스탠다드하고 명쾌하시고. 등교 시간.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는 1학년 교실. 반가워요. 사랑해요. 너도 사랑해요. 반가워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반가워요. 사랑해요. 뭔가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됐다. 악수. 반가워요. 사랑해요. 반가워요.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씩 껴. 하나 끼고. 너 이따 이거 집에 갈 때 3개 어떻게 다 입지? 근데 다 벗을 거야, 3개를? 자, 이제 네가 껴봐. 하나 꼈으니까 요. 선생님은 아이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인사를 하고 엄마처럼 자상하게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아이들에 대한 선생님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 눈이 이렇게 생겼어요. 눈이. 기본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눈이 이렇게 딱 변하세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야기하실 때 자세히 보면 눈이 이렇게 딱 변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저랑도 이야기할 때 눈이 싹 변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되게 편하게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꽃감생이 누구야? 여자는 꽃감생이에요? 네. 왜?
다 있어요. 조성실 선생님의 별명이 곶감샘이라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선생님이 스스로 이야기하신 별명이 아니면 네가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스스로 이해하신 별명. 아, 선생님이 스스로 당신이 곶감샘이라 그래? 네. 진짜? 여기다 뭘 쓰는 거야, 그러면? 곶감샘, 사랑? 옛날 이야기가 좀 반전이 있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를 특히 좋아하는데 어린이들한테 첫 이야기로 해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선생님을 소개하는 이야기로 해줄 때 선생님은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호랑이와 꽃감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먹는 곶감도 좋아하니까 선생님은 곶감샘이야. 그래서 어린이들이 선생님은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냥 좋아하는구나. 왜 좋아해? 그냥 좋아해? 아 친절하세요. 친구들한테 잘해주시고 재밌게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종이 있는데 이렇게 공부 안 시키고 조금 20분이나 10분 더 놀아라 이렇게 해주시고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요.